옛날 옛적 조선의 작은 마을에 천식이라는 이름의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학문이 깊고 재능이 뛰어났지만 동시에 마을에서 악명 높은 호색한이었다. 마을의 어느 처녀도 그의 음흉한 눈길을 피할 수 없었고 부모들은 딸들에게 항상 이렇게 당부했다. 천식을 만나거든 멀리 피해라. 아니면 명예를 잃고 말 것이다. 수년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천식은 과거 시험을 보러 길을 떠났다. 그는 과거 급제의 꿈을 품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바로 절세미인을 아내로 삼는 것이었다. 그는 한양에는 피부가 눈처럼 희고 입술이 붉은 귀한 교수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하늘은 그의 의지를 시험하려는 듯 마을을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길을 떠도는 자를 집어삼킬 기세였다. 천식은 비에 흠뻑 젖은 채 덜덜 떨며 몸을 피할 곳을 찾았다. 마침 번개가 번쩍일 때 그는 길가에 작은 초가집을 발견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망설일 겨를도 없이 천식은 그 집으로 뛰어가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천식이 세차게 두드리자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문 너머에는 한 노부부가 서 있었다. 노인은 천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선비의 젖은 옷과 떨리는 몸을 보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런 날씨에 어디를 그렇게 헤매고 있었소? 어서 들어오시오. 노파도 걱정스러운 눈길로 천식을 바라보며 그를 집 안으로 이끌었다. 방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장작이 타는 소리가 아늑하게 울려 퍼졌다. 천식이 떨리는 손으로 옷을 짜내자 노인은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몸을 녹이시오. 젊은 선비가 이러다 병이라도 나겠소. 천식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몸에 퍼지자 그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때 노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 오늘 밤 우리 부부는 급히 외출해야 하오.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집에 홀로 남게 되니 마음이 편치 않소. 천식의 귀가 번쩍 뜨였다. 선비가 괜찮다면 하룻밤 동안 우리 며느리를 잘 보살펴 줄 수 있겠소. 그 말에 천식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젊은 여인과 단둘이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그러나 겉으로는 점잖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르신들께서 안심하시도록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노부부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천식은 속으로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방 안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천식이 시선을 돌리자 한 여인이 부엌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하얀 피부에 가녀린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새색시 특유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그녀의 허리선은 부드러웠고 손짓 하나에도 우아함이 묻어났다. 천식은 순간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노부부가 떠난 뒤 천식은 조용히 기회를 엿보았다. 나리는 방에서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천식은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나리, 나 할 말이 있어. 무슨 용건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천식은 오히려 그 태도가 더 자극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능글맞게 미소 지으며 한 걸음 다가갔다. 그렇게 모른 척하지 마시오. 나리, 외로운 밤이오. 나도, 그대도 다 외롭지 않소? 그러나 그 순간 이 뻔뻔한 자식아. 천식의 얼굴에 강한 충격이 닿았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채찍을 힘껏 휘둘렀다. 천식은 당황하여 비틀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만 가득한 주제의 과거를 보겠다고? 하, 웃기는구나. 천식은 겁에 질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자비를 제발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나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내 놈 같은 자가 감히 내게 손을 대려고? 내가 정말 귀한 여인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천식은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벌벌 떨며 밤을 보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세상에는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천식은 더 이상 함부로 여인을 농락하지 않았다. 그 악몽 같은 밤 이후 천식은 노부부의 집에서 황급히 도망치듯 떠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가득했다. 다시는 어리석게 굴지 않겠다. 절대로 여색에 눈을 돌리지 않겠다. 그러나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나리의 매혹적인 자태가 자꾸 떠올랐고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걸어가던 천식은 해가 저물 무렵 한 작은 주막을 발견했다. 초가집처럼 생긴 주막이었지만 창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등불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배도 고프고 몸도 지쳐 있었던 천식은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주막 안으로 들어갔다. 주막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지만 분위기는 한산했다. 그러나 천식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주모였다. 그녀의 이름은 미지. 40이 넘은 과부였지만 세월의 흔적보다 더욱 돋보이는 것은 그녀의 치명적인 아름다움이었다. 잘록한 허리, 풍만한 몸매, 촉촉한 눈동자. 그녀는 마치 사슴처럼 유려한 몸짓으로 천식에게 다가왔다. 어머나, 잘생긴 선비님이 이런 허름한 주막에 오시다니, 이런 귀한 손님을 모시다니,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네요. 미지는 살짝 웃으며 천식의 손목을 스치듯 만졌다. 부드러운 손길과 그녀의 달콤한 향기가 천식의 코끝을 자극했다. 천식은 순간적으로 정신이 몽롱해졌다. 이런 잘생긴 선비가 혼자 여행하시나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는 몸을 살짝 기울이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천식은 침을 삼켰다. 그녀의 숨결이 닿을 듯 가까웠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세요. 내가 선비님을 위해 따뜻한 밥과 따뜻한 밤을 대접해 드릴 테니.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천식의 머릿속이 흔들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갑자기 따끔한 통증이 몰려왔다. 천식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머릿속에 강렬한 한 장면이 떠올랐다. 나리가 휘두르던 채찍, 그 차가운 눈빛, 그리고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만 가득한 주제의 과거를 보겠다고. 천식은 흠칫 놀라며 정신을 차렸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품행을 지켜야 합니다. 미지는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천식을 슬쩍 노려보았다. 재미없는 사람이네. 다들 내 유혹을 거절 못하던데. 선비님은 특이하시군요. 그녀는 시시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천식에게서 물러났다. 천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마터면 또 어리석은 짓을 할 뻔했군. 천식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번에는 확실히 깨달았다. 세상에는 외모만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품격 있는 여인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식은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여색을 멀리하기로 결심했다. 천식은 미지 주모의 유혹을 뿌리친 이후 한층 더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깨달았다. 유혹에 흔들리는 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날 이후 천식은 오직 학문에만 몰두했다. 술도 끊고 여색도 멀리하고 하루 종일 책을 파고들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마침내 그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였다. 왕 앞에서 지혜로운 대답을 하여 칭찬을 받았고 곧바로 높은 벼슬을 하사받았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었다. 천식은 이제 더 이상 총구석에서 처녀들을 희롱하던 한량이 아니었다.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어진 관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영광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옛날 그날 밤 자신을 가르쳐준 그 집이었다.
그 집 앞에 도착하자 그는 가마에서 내려 직접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의 나리가 서 있었다. 나리님, 오랜만입니다. 웬일이요? 이제 와서 또 못된 생각이라도 품은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께 감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천식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저를 바로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아직도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하긴. 그때 내가 제대로 혼내주지 않았으면 지금쯤 넌 어느 여인의 치맛자락에 붙어서 한심하게 살고 있었겠지. 천식은 그 말을 듣고 호탕하게 웃었다. 맞는 말입니다. 그날의 채찍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호, 과연.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천식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이제는 단순한 욕망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어른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천식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처음엔 단순히 한 선비의 출세담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이야기는 교훈이 담긴 전설로 변해갔다. 마을의 부모들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천식처럼 머리가 좋아도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파멸할 뿐이다. 또한 젊은 선비들은 천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올바른 마음가짐이 있어야 진정한 학자가 될 수 있다. 조선 팔도 곳곳에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음을 얻었다. 어느 날, 나리는 천식을 찾아왔다. 천식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바보 같은 선비가 아니었다. 그는 학문을 깊이 연구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고민하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있었다. 나리는 그런 천식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되었구나. 천식아. 모든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나리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한 대 더 맞아볼래? 혹시 모르는 일이지. 더 훌륭한 관리가 될지도? 천식은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충분히 배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크게 웃었다. 천식은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움에서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천식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는 교훈이 되었다.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에게 이야기하며 가르쳤다. 남자는 머리가 똑똑할 수도 있고 재능이 뛰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를 절제할 줄 모르면 결국 화를 자초할 뿐이다. 마을의 선비들은 학문을 논하면서도 천식의 이야기를 자주 예로 들었다. 과거 급제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품성이다. 시간이 흘러도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잊히지 않았다. 그는 조선 역사 속에서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 욕망을 극복하고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준다.